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 컴퓨텍스는 AMD의 키노트 발표만으로도 충분히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컴퓨텍스의 주요 소식들을 매일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AMD 키노트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호환성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스 하드웨어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나온 이 소식에 의하면 일단 여기에 보시는 이 표에서처럼 AMD가 약속했던 AM4 소켓의 2020년까지의 라이젠 호환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새로운 메인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메인보드를 재사용하려는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마 X570 메인보드에 1세대 라이젠을 사용하시려는 분이 계시진 않겠지만 어쨌든 X570에서 1세대 라이젠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X470과 B450의 경우 표에서 보시듯이 새로운 라이젠 C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X370과 B350의 경우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B450까지는 확정적으로 호환성이 보장되는 반면 그 이하는 이 최신 라이젠 프로세서는 어렵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A320은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AMD의 선임 기술 마케팅 매니저인 로버트 할록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다른 레벨의 메인보드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메인보드 파트너사가 이 3000 시리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실제로 업데이트를 적용할 메인보드와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이 파트너사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메인보드 제조사 간의 제품 스펙의 차이와 제품 간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 적용 유무에 대해서는 이 제조사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X370 그리고 B350 메인보드의 경우 이 3세대 라이젠 CPU 지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기대한 것처럼 모든 메인보드가 호환성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B450 이하의 메인보드를 사용할 경우 새로운 라이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도 결국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컴퓨텍스 시작 전에 인텔의 이상한 CPU 정보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9900KS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무래도 계속되는 우려먹기일 겁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 AMD 발표가 더 반가웠고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지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9900K에서 기본 클럭 스피드가 3.6GHz에서 4GHz로 향상되었고 부스터 클럭은 이제 활성 코어가 몇 개든 관계없이 모두 5GHz로 작동합니다.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키텍처 역시 14나노++의 커피레이크 그대로고 사실 9900K와 동일한 CPU입니다. 인텔은 킥오프 행사에서 이 제품을 공개했고 여러가지 의혹, 사실 발열이 가장 크겠죠. 그걸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연 시스템은 그 ROG 류진 2열 쿨러가 사용되었고요. 파워도 커세어의 850W 파워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부수적으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오버클럭 등의 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고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일단 제품이 출시되어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격과 TDP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TDP는 9900K의 95W 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이고 대략 105W 선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제가 9세대 CPU를 계속 관심있게 테스트해본 경험상 아마도 9900K에서 고수율 칩셋을 기반으로 한 제품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듯이 9900K의 경우 고수율 제품은 5GHz 오버를 했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온도와 전압을 보여주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 GDC에서 엔비디아의 퀘이크2의 레이트레이싱 시연을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투박한 이 옛날 게임이 레이트레이싱의 효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게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컴퓨텍스에서 엔비디아는 이 퀘이크2의 RTX 버전을 6월 6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팀과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이 3개의 싱글 레벨을 제공하고 만약 퀘이크2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면 이 전체 레벨의 해제와 함께 멀티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퀘이크2가 얼마였지?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는 모바일용 쿼드로 제품군을 공개했습니다. 이 쿼드로라고 하면 뭔가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TX 또는 GTX 그래픽 카드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뭐 게임이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한 이 사용성을 추구하는 그래픽 카드 라인이라고 한다면, 쿼드로 라인은 그래픽을 이용한 이 생산성 중심의 작업을 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구경도 못 해본 오토데스크나 뭐 다빈치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저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그래픽적인 생산 작업을 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데 이번에 모바일용의 쿼드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군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면 뭔가 살짝 이름은 다른데 구성이 뭔가 좀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바로 데스크탑의 최근 RTX 라인과 GTX 라인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좀 비슷하죠? RTX 그래픽 카드 라인과 최신 GTX 그래픽 카드 라인이랑, 그쵸. 자, 이와 더불어 각종 크리에이터한 작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드라이버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스튜디오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의 게이머즈 레디 혹은 크리에이터 레디 드라이버와는 또 다른 드라이버로 제공될지, 혹은 현재 게이머즈나 크리에이터 레디 드라이버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뭐 게이머즈 레디 드라이버를 설치한 상태에서 추가로 스튜디오 드라이버가 설치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컴퓨텍스를 통해서 새롭게 공개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뭐 주요 제품들에 대해 따로 또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해주시고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